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가역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가역이 되려면 내 외부에 온도 평형, 압력 평형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처음에서 나중까지 걸리는 시간 되게 오래 걸려야 되고 등등등이 있는데, 가역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가장 편한 지표는 바로 실선 연결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그래프가 연력학적인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압력, 부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처음부터 어떤 나중이 적용되고 그 처음과 나중이 이런 식으로 실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아 이건 그냥 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선으로 연결된 순간 가역이고, 가역이라고 판단되는 순간 항상 어떤 가정을 할 수 있냐면 바로 PEX와 P가 같다. PEX는 누구의 압력? 외부의 압력. P는 누구의 압력? 내부 시스템 압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실선으로 연결된 그래프에서는 항상 내 외부의 압력이 같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도 다 맞아. 그래서 저 사이에 사실은 추가적인 설명을 넣으면 1시간 정도 설명할 내용이 있는데, 아니 뭐 됐고 저렇다고 치고 문제를 풀자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1. 우선 이제 첫 번째 1. 그래서 이 A가 아마 지금 문제에서 언급하는 처음 상태인 거고, B 중간 상태를 지나서 C의 최종 상태에 도달하고 있는가 봐. 근데 깜짝이야. 그래요. 그래. 반가워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우리 스푸키 오빠는 이름이 뭐였더라? 아, 재빈이. 그래, 재빈. 아, 그래. 우리 재빈이 오빠. 좋아요? 지금 양말 신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굳이 양말을 꼭 여기서. 그래? 쉬다. 그래. 그래. 잘했습니다. 재빈아, 이거 12장 교재는 가지고 있어요? 고마워요. 자, 봅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실험에 참여한 놈이 그 대상이 리상기체인가 봐. 리상기체예요. 그래서 이 리상기체가 A 상태에서 B를 거쳐 C가 되는 어떤 상황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이때 문제에서 A 조건하고 C 조건에서 뭐를 비교했느냐? 온도. 이걸 물었네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푸시면 되겠어요? 바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금방 적용해 보면 되겠고, 1번 선택지는 몸풀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기체라고 하니까 상태 방정식 성립할 거고요. 자, 수식으로 써보자면 그 유명한 PV는 nRT. 자, 그럼 이걸 어디에 적용할 거냐? 바로 A하고 C라고 했으니까 A 조건에서 압력 얼마, 부피 얼마, 3P0, V0라고 돼 있죠? 자, 두 개 곱하시면 3P0, V0는 nR 한 다음에 이때가 A니까 그때의 온도를 TA. 그 다음에 C. 하는 김에 B도 해볼까요? B. 자, B는 어떻게 돼요? 압력이 2P0, 부피가 2V0니까 얘하고 얘 곱하시면 4P0, V0, nRTB. 마지막 C에 대해서는 P0, 3V0니까 3P0, V0의 nRTC. 저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할 수 있는 거 뭡니까? TA하고 TC는 같은데 TB가 뭐하다? 더 크구나 를 여기서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A하고 C가 온도가 같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첫 번째 일 A와 C를 지나는 저온의 저온을 이 경우 as T low라고 하겠습니다. 저온 등온선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등온선이니까 PV는 nRT에서 온도가 일정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는 V분의 nR, 근데 그때 온도를 Tlow라고 했으니까 TL이라고 쓰면 이때 어차피 어느 부분이 다 일정한 거야. 몰수도 일정하고 상수도 일정하고 온도도 일정하니까 요거 다 일정하니까 얘는 그냥 무슨 꼴이냐면 y 콜 x분의 k의 유리함수 꼴이 될 거란 말이야. 그게 바로 뭐다? 여기서 maybe 이렇게 나타나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y 콜 x분의 k의 유리함수가 온도 저온인 TL을 반영한다면 이 파란색으로 표현한 이 수식의 꼴이 y 콜 이게 이제 P가 V분의 nR T low에 해당하는 등호선이 있을 거라는 얘기지. 자, 에 대해서 B의 온도는 어떻게 돼요? B의 온도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고온이죠. 그럼 여기서는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 C를 지나는 고온 그거를 as T high라고 합시다. L은 low, H는 high라고 하죠. 고온 등온선 역시 내가 뭐야? B.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는 V분의 nRT high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얘를 중심으로 요렇게 지나는 등호선이 있을 거라 이런 말이야. 그러면 이 빨간색 등호선은 P는 V분의 nRT high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A에서 B로 갔다 B에서 C로 갔다 이거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원래 A를 지나는 어떤 등온선이 있었던 거야. 그 등온선에 있었던 어떤 A라는 상태가 그 등온선을 갈아탄 거지. 어디로? 온도를 증가시키면서. 그게 A에서 B로 간 거고 B에서 C로 간 거는 다시 그 고온이었던 녀석이 시스템이 다시 저온이 되면서 처음의 등온선으로 다시 갈아타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문제를 이제 받아들이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까지 해석을 안 해도 답은 구할 수 있지만 이 문제를 만들어낸 사람의 의도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2. 엄마야. 자, 두 번째 2는 AC 과정에서 이산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B에서 가장 크다. 자, 2번은 뭐예요? 이산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나왔네요. 한번 읊어볼까요? 이안스 이산기체 내부 에너지 수식은 인테그랄 아닌가 2분의 3K 내가 외우라고 했죠. 이산기체 내부 에너지. 그 W 플러스 아닌가 Q 이산기체 내부 에너지. NCVT 바로 NCVT. 알겠죠? 내부 에너지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 이름이 뭐죠? 이 식은 이름이 뭐죠? 연력학 제1법칙이잖아요. 이거 말고도 뭐 내부 에너지를 위해서 막 분석을 해서 내부적으로 핵 반응이 될 수도 있는데 화학 반응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역학적 에너지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막 얘기했잖아. 근데 이 내부 에너지를 누구에 적용하면 누구 이산기체 적용하면 아주 깔끔하게 이게 빡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수식을 뭐 하라 그랬어? 이 수식을 무조건 외워하라. 그래서 이 수식은 절대로 까먹을 수 없는 수식이야. 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수식은 절대로 까먹을 수 없어. 왜? 이 수식을 까먹을 수가 없어. 너무 많이 나와서. 까먹었다는 건 죽었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잊어먹으면 안 돼. 알겠어요? 근데 뭐냐, 그러니까 이 식을 까먹었다. 그럼 내가 죽어있는, 뭐냐면 being dead. 알겠어요? 그 상태에서만 이걸 까먹을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이게 분해자에 의해서 나의 뉴런이 디그레데이션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지식도 함께 사라지는 거지. 그때가 되어서만이 까먹을 수 있는 지식인 거야. 이해하나? 알겠죠? 그럼 이런 거 까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좀비가 된 거야. 알겠어요? 절대 까먹었어 안 돼.
어떻게 이걸 까먹을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 뒤에 오빠 이름이 뭐였죠? 까먹으셨어요? 미안. 좀비. 미안해요. 우리 오빠 이름이? 저 서민준. 아 맞다. 서민춘. 미안해. 미친. 민준은 안 까먹고 있었죠? 민준 알았어. 여러분들 볼 시간이 몇 번 없어가지고 진짜 이 긴 방학 동안에 우리 2번 봤나? 3번 봤나? 3번 봤나? 그쵸? 그래서 좀 더 이게 이렇게 막 이게 중간에 보충 수업도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갑자기 수업이 생기는 바람에 나 여러분들 못 만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난 좀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갑자기 여러분 생겨가지고 자주 못 봤는데 앞으로는 자주 보도록 해요. 알겠죠? 그래. 민춘 반가워요. 민춘 반가워. 네. 그 되게 유명하신 학자 중에 서민 박사라고 있는데 알아요? 서민. 네, 서민이라는 박사님 있어요. 외자. 네, 외자예요. 서민 박사님 뭐로 유명하시냐면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한 기생충 학자예요. 기생충 학자. 네, 기생충 학자예요. 기생충 학자이면서 동시에 극우 유튜버예요. 네, 기생충 학자인데 극우 성향의 정치 성향을 갖는 또 유튜버 중에 서민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네. 근데 자기는 서민춘. 알겠습니다. 민춘. 어쨌건 울리안 뭐라고요 이거? SBT. 그렇지. 꼭 외우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A에 대해서 B에 대해서 C에 대해서 어쩌는 얘기입니까? 어차피 몰수가 변할 리는 없고 기체가 규정되어 있으면은 CB가 변할 리도 없고 CB는 뭐죠? 정비열이죠. 그게 변할 리도 없고 뭐에 따라만 결정되는 거예요? 온도에 따라서만 결정이 되니까 누구는 같고 누구는 더 크고 작고 뭐 금방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자, 2번은 됐고요. 그 다음에 3. 이건 꼭꼭꼭 외워야 합니다. 자, 세 번째 AB 과정에서 자, AB 과정에서 이상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열. 자, 이 AB 과정에서 Q가 어떻게 되겠냐. 문제에서는 되게 자세히 설명하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열 이런 말을 쓰고 있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장황하게 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스템의 연력학 함수의 의미는 항상 그 변화량을 포함하는 말이고 그 변화량이 양수냐 음수냐로부터 그 물리량이 외부로부터 들어온 건 아니면 시스템에서 외부로 방출된 건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처럼 이렇게 장황하게 쓰지 않아도 되나 이게 뭐 객관식 문제인지라 조금 더 상세하게 써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연력학 제1법칙에 입각해서 바로 구해도 되죠. 자,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과정을 한번 차근차근 분석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연력학 제1법칙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해요. 자, 연력학 제1법칙 수식이 뭐죠? 연력학 제1법칙 수식? 여기 있잖아요. 우선에서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자, 그럼 이제 얘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1. 연력학 제1법칙으로다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냐면 여기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금세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자, 어디서 어디로 변하는 거? A에서 B로 변하는 거. 그러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니까 어떻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서 처음을 빼주면 된다는 얘기겠죠. 아십니까? 자, 그러면 B가 나중이고 A가 처음인데 그 수식이 각각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걸 빼라는 얘기죠? 그러면 N, C, B, T, B 빼기 T, A 이러면 되겠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TA가 뭐고 TB가 뭐고 열심히 찾아서 구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상기체는 항상 무슨 방정식을 만족하게 돼 있죠? PV는 NRT를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표기해도 좋냐면 R분의 CB를 바깥쪽으로 빼주고 NRTB 빼기 NRTA 이렇게 써도 되죠. 맞네? 맞죠? 그러면 이거 어디 있어요? 이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B가 4P0 V0죠. A가 3P0 V0죠. 그래서 얘 놓고 얘 넣으면 바로 R분의 CV P0 V0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사실 TA와 TB는 문제에서 주고 있는 정보예요, 문제에서 주는 정보는 아니에요. TA하고 TB는 문제에서 주는 정보가 아니잖아요. 뭐만 주고 있냐면 P0, V0만 주고 있기 때문에 답을 이렇게 구성을 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또 사실 여기서 CB도 보통의 경우 알 수 있을 수도 있죠. 만약에 단원자 이상기체다 라고 하면 뭐 넣으면 돼요? 단원자 이상기체다 라고 하면 2분의 3 R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를 읽으면 얘가 단원자인지 이원자인지 뭐 특별한 언급은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두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통은 단원자이기 때문에 요거 넣으면 그냥 편하게 어떻게 바꿀 수 있다? 2분의 3 P0 V0였다는 거예요. 그냥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내부 에너지 구했고요. 두 번째, 그래프로부터 또 냉큼 알 수 있는 건 뭐죠? 그래프로부터 냉큼 알 수 있는 건 바로 일변화죠. 맞습니까? 일변화죠. 자, 그럼 이때 1 정의가 뭐죠? 정의가 뭐죠? 오, 그렇죠. 마이너스 인티그럴 PEX DV 됐죠?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과정? 지금 무슨 과정? 가역 과정. 가역 과정이면 여기에 있는 PEX를 뭐로 바꿀 수 있어? 마이너스 인티그럴 PDV로 바꿀 수 있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그때 부피를 어디서 어디로 변화시키라는 얘기예요. A에서 B니까 적분 구간은 VA에서 VB까지. 이렇게 쟤를 적분을 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적분의 의미가 뭐냐? 바로 PV 모기가 있나? 모기가 있나? 민춘? 모기가 있나요? 아, 진짜로요? 모기가 있나? 그래, 좋아. 자, 이 적분의 의미는 PV 그래프 상 아래쪽 면적이 되죠. 그게 적분의 의미잖아요. 그럼 사실 이걸 완전 수리적으로 구하려면 이 P 뭐 알아내면 돼요? 부피에 대한 함수식을 알아내면 되잖아요. 지금 알아낼 수 있어요? 알아낼 수 없어요? 알아낼 수 있잖아요. 1차 함수니까. 1차 함수니까 금방 알아낼 수 있죠. 그래서 1차 함수 알아내서 넣어서 적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막 굳이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이 아래쪽 면적을 구해주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럼 이 아래쪽 면적이 뭐냐? 한 칸이 뭐겠어요? 한 칸이? 딱 보아하니 딱 P0, V0잖아요. 그러면 한 칸, 두 칸 반이니까 쟤는 적분해보나 마나 뭐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5 P0 V0가 될 거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예?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때 1이 결국에는 무슨 부호로 표현돼요? 마이너스 부호로 표현되죠. 의미는 뭐겠어요?
굳이 의미를 해석하자면 마이너스의 의미는 바로 시스템이 부피 시스템 부피 수축됐어요, 부피 팽창했어요? 시스템이 부피 팽창했죠? 을 통해 외부에 일을 했다 는 의미가 여기 마이너스인 거예요. 알겠죠? 자, 어쨌거나 A에서 B로 가면서 부피는 늘었어요, 부피는 줄었어요? 부피가 늘었죠. 부피 늘면서 저 기체가 피스톤을 통해서 부피가 늘어나면서 바깥에 있는 어떤 질량을 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민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시스템의 에너지 함량은 감소했겠지. 그래서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인 거야. 알겠죠? 그런데 이런 식의 판단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연력학의 좋은 이런 식의 정성적 판단을 전혀 해주지 않아도 수식이 그 모든 것을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해석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냥 이대로 써놓으면 끝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쨌건 AB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 일 변화가 나타났네요.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무슨 변화? 문제에서 원하는 열 변화.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내부 에너지 빼기 W 이리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걸 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R CV 더하기 2분의 5 P0 V0 됐죠?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CV를 제공을 해주면 최종적으로 결론까지 알아낼 수 있겠죠. 그러면 답이 몇 번인지 확인 가능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 자, 여기 볼게요.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이야. 그 다음 6.2. 이 6.2가 사실은 뭐 쉬울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은 기초적인 연력학에서는 뭐 가장 광범위하게 나오는 내용이죠. 바로 등온, 가역, 과정 되겠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리상 기체에 대해서. 자, 이 등온 가역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에 대한 연력학 제1법칙 분석이겠죠. 자, 그래서 등온 가역 과정에 대해서 연력학 제1법칙은 아까 했던 것처럼 내부 에너지 변화 Q 플러스 W 이건데 우선 등온 가역 과정에서 첫 번째 할 게 바로 1이죠. 1. 자, 1의 정의는 마이너스 인티그럴 PEX dV 이건데 지금 문제에서 얘가 가역이라 그랬거든. 그러면 여기에 있는 PEX를 뭐로 바꿀 수 있어? 그냥 압력 P로 바꿀 수가 있어요. 가역일 때 내외부 압력이 같아진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이게 또 무슨 기체? 이상기체죠? 그럼 이상기체면 여기 있는 압력을 다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마이너스 V분의 nRT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고요. 맞죠? 그런데 여기에 또 어떤 조건이 걸리는 거예요? 등온이라고 걸리는 거죠. 등온이라고 걸리면 요만큼 전체가 뭐가 되죠? 이게 상수가 되겠죠. 그럼 상수가 되니까 적분하고 무슨 관계가 돼요? 무관하니까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겠죠. 그러면 이때 함수가 부피에 대한 적분으로만 바뀌고 그럴 경우 적분 구간을 V1에서 V2
규정을 해주면 최종적으로 그 유명한 결과 마이너스 nRT 로그 V1에서 V2. 그래서 이상기체의 등온 가역 과정에서의 1, 그 유명한 수식이 나온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수식 또한 반드시 외워놓아야 하는 수식이고 익숙하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간 과정은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상기체의 등온 가역 과정이라고 하면 1은 바로 마이너스 nRT 로그 V1에서 V2예요. 그래서 이 수식을 외워서 바로 표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이건 얼마일까요? 영. 0이라는 거 알겠어요? 왜죠? 이한? 네.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NCBT. 오, 그렇지. NCVT죠. 그런데 지금은 그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죠. 변화량. 델타니까 델타 T로 바꾸면 되는데 지금 온도가 어때요? 등온이죠. 등온이면 이게 변해요, 안 변해요? 이게 인 거예요. 그래서 등온 과정에서는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그냥 무조건 0이야. 무슨 말 알겠죠? 그냥 무조건 0이야. 그러면 연력학 제1법칙에서 항 남아있는 거 하나가 더 있네. Q. 그럼 Q는 어떻게 쓰면 돼? 델타 E 빼기 W. 맞습니까?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이거고 1은 저거니까 쪼조정 넣으면 nRT 로그 V1에서 V2.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 등온 가역 과정에 대한 정성적 해석을 한번 해보죠.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정성적 해석을 한번 해봐요. 자,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의 부피가 더 크다. 이 말은 압축 과정이란 얘기예요? 팽창 과정이란 얘기예요? 팽창을 가정해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지금 팽창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첫 번째 1 1이 확실히 양수예요, 음수예요? 자, V2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nRT 로그 V1에서 V2니까 이건 크고 이건 작으니까 여기까지 양수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음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시스템이 외부에 일을 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Q는 요거죠. 그런데 V2하고 V2 중에 V2가 더 크다고 했잖아요. 그럼 크고 작은 거니까 양수죠. 그럼 쟤도 양수가 되면서 짜잔. 그럼 이것의 정성적인 의미는 뭐냐면 시스템이 서라운딩으로부터 열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열을 흡수했구나.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다. 그러면 1번, 2번, 3번을 연결 짓는 소설을 짓는 거지. 어떤 소설? 이런 소설. 시스템이 서라운딩으로부터 받은 열 모두를 서라운딩에 다시 일의 형태로 내뱉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시스템 입장에서는 다시 서라운딩이 일을 한 양이 자기가 흡수한 열량이랑 똑같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안 변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게 어떤 상황? 등온 가역 과정이라는 상황의 정성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등온 가역 과정에서는 저런 식으로 시스템이 서라운딩으로부터 받은 열량을 완전히 일의 형태로 다시 바깥쪽으로 방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입장에서는 특별히 득인 것도 특별히 손해인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 입장에서는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네. 에어컨 좀 세게 해주시면. 그래. 어디 갔어? 또 추우면 얘기해요. 알겠죠? 자,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자, 112페이지의 오른쪽에 연습문제 15라고 있죠? 찾았습니까? 네. 112페이지 연습문제 15.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칠판 지우는 동안 115페이지 연습문제 15 한번 시도해 봅니다. 시작. 오! 2명이나 보고 있어, 무려. 무려 2명이나 보고 있어. 누구야? 짜잔. 오! 태화! 2명이나 보고 있어. 오! 감사해요? 요거 해볼 거야, 요거. 내 칠판에 적은 동안 해봐요. 시작. 아이고. 치우기 어디 갔나? 여기 있구나. 자, 연습 문제 15. P 0 V0 2V로 2, 1, 2, 3, 4 4V0 V B0 B 그 다음 D C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A, B, C, D 과정 동안 기체가 한 일. 자, 봅시다. 아, 이게 깜짝아. 내가 뭘 잘못 썼는데. 아, A, B, 아, C. C. 자, 한번 살펴보죠. 이게 A가 이게 처음인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여러 군데를 돌아요. B로 갔다가 뭐 C로 갔다가 D로 가서 다시 A로 오는데, 다시 A로 온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이런 걸 순환이라고 하죠. 순환. 그래서 처음으로 순환. 되면서 여러 가지를 거치나 봐요. 그래서 연력학에서 또 중요한 게 이제 순환 과정.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순환 과정 뭘 설계할 때 중요할까요? 열기가. 그렇습니다. 열기관을 구성할 때 순환 과정이 중요합니다. 왜? 효율? 계속 해야 되니까. 다시 돌아야 되니까. 회전? 이게 순환이 학술적으로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순환 과정을 설계하는 건 공학적 이유 때문에 순환 과정이 중요해요. 바로 순환 과정으로 이 뭐냐면은 엔진을 설계를 해야 휴대하고 다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예를 들면 기차는 개인이 소유하기가 쉬워요, 불편해요? 근데 저기 천조국 가면 그 소유하는 사람 많습니다. 천조국 가면요, 거의 하도 부자가 많아서 개인 소유 기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소유 기차를 사서 보관도 이게 철도회사에 보관하고 다 보관료 내는 거죠. 그럼 뭐 매달에 수백만 원씩 내요, 보관료만. 그럼 내가 그 기차 타고 어디 가고 싶다. 그럼 설로 예약을 해요. 그거 다 돈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 1년에 1,000억씩 버는 사람, 부자들이 미국엔 수두룩 빽빽하기 때문에 그 수두룩 빽빽한 걔들이 이제 뭐냐면은 걔들이 그 기차를 막 혼자 사가지고는 막 기차 타고 다니고 막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1년 예산 얼마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 500조거든요. 애플 시가총액 1,300조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1년 동안 일해도 애플을 못 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회사가 미국에 애플밖에 없어. 그런 회사가 수십 개 있어. 그런 회사가 수십 개 있기 때문에 만약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전체가 애플이랑 전쟁을 한다. 이기기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무서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애플이 전쟁을 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갑자기 애플의 그 CEO가 자, 오늘부터 우리 전쟁이야 하면서 막 그 휴대전화를 팔아가지고 다 총 사고 막 대포 사고 미사일 샀어. 그럼 애플하고 어떤 딴 나라하고 전쟁한다. 못 이겨요, 애플한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무시무시한 나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쯤 되면 개인이 그 기차 사는 것도 살만해.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기차를 사기가 힘들지. 왜? 비싸다는 것도 비싼 건데 기차 동력원이 기차 바깥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소유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의 기차는 전기에너지로 가죠. 전기에너지 파워플랜트 어디 있는데요? 발전소 있잖아요, 발전소. 기차 다닐 때 위에 이렇게 전선 케이블 있잖아. 그거 대고 전기에너지로, 물론 이제 디젤 엔진으로 가는 애들도 있는데
요즘 KTX나 이런 건 위에 전선에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에너지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부자여도 뭐 저기 화력발전소 하나 사고 싶은데 이거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차를 구매한다는 건 그걸 움직이는 동력까지 같이 구매한다는 건데 그거를 그거 하나 살라고 저기 발전소를 사? 이게 좀 애매한 문제라 이런 얘기지. 돈 많으면 사겠지만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한 거야. 그럼 이 말은 이 이동수단을 일반 개인도 쉽게 사려면 엔진이라고 하는 놈과 동력원을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포터블하게 싣고 다닐 수 있어야 된다고. 즉 동력원이 그 엔진이랑 함께하고 그 동력원이 상대적으로 크기가 컴팩트해. 발전소는 크기가 커 작아. 발전소는 이따만해. 그걸 어떻게 싣고 다닐 거야. 그러니까 엔진을 설계할 때도 들고 다닐 수 있고 컴팩트하고 그러려면 엔진이 순환해야 돼. 다시 원래로 돌아와 줘야 약간 부피가 커졌다고 다시 원래대로 작아지니까 그 정도까지만으로 컴팩트하게 설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순환 과정으로 엔진을 설계해야 엔진이 조그매지고 그걸 포터블하게 가지고 다닐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순환 과정은 학술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공학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말로 엔진을 이렇게 설계할 수도 있어요. 엔진을 어떻게 설계하냐면 자 봐봐 이게 차 있어. 여기 이제 4인 가족이 타고 여기 이제 뭐 창원이야. 서울 가고 싶잖아. 서울까지 갈 때 그냥 우리가 그냥 자동차 부품하면 간단히 생각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엔진을 이렇게 설계할 수도 있다니까. 요 뒤에 요렇게 피스톤을 달아. 피스톤을 달아가지고 여기 이제 기체를 넣고 집에서 불을 떼는 거지. 불. 그래서 이제 다 타고 야 얘들아 준비했지? 예 아빠도 준비하고 오세요. 그지 와가지고 아빠가 불 딱 떼고 자 간다 해가지고 이제 딱 타가지고 스위치 온 하면 얘가 불이 왕 붙어가지고 기체가 팽창을 해가지고 부 밀어가지고 서울까지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것도 열기관이야 열기관 아니야? 이것도 열기관이지. 불 떼서 운동에너지 만들었잖아. 이것도 열기관이야. 근데 이건 순환 과정이야 순환 과정 아니야. 순환 과정 아니니까 이 사람을 서울까지 밀려면 이거 피스톤 길이가 얼마만 돼야 돼? 400km 정도는 돼야 밀 거 아니야. 그럼 피스톤 400km짜리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들고 다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열기관을 설계를 할 때 순환하게 만들어야 조그맣게 만들어서 싣고 다닌다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공학적으로 순환 과정이 중요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많은 학술적인 연구가 순환 과정에 대한 연구가 그래서 진행이 되는 거야. 이게 돈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분석을 하면 AB는 등압이지. 근데 BC는 다시 등온이 됐다가 CD는 부피가 일정하네. 그리고 DA는 다시 등온이 돼. 그러면 이때 우리는 우선 첫 번째 눈여겨볼 게 바로 여기에 등온이지.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 알 수 있는 게 BC도 등온이고 DA도 등온인데 딱 봤을 때 BC 과정하고 DA 과정하고 어디가 고온이고 어디가 저온일까? 딱 시각적으로 봤을 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어디가 고온이고 어디가 저온이야. 바로 등온 BC가 고온 등온 과정이고 AD가 저온 등온 과정이라는 걸 시각적으로 눈치챌 수 있어야 해. 왜? 물론 나와 있는 데이터를 확인하면 되죠. 데이터를 확인하면 되는데 데이터를 확인하기 앞서 시각적으로 이쪽이라기보다는 바로 원점에 가까우면 상대적으로 저온이에요.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상대적으로 고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데이터도 당연하지만 시각적으로 절하하기 때문에 금세 눈치를 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의 온도를 as TH 여기서의 온도를 저온이니까 as T low 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럼 우선 여기서 1. 등온 과정 온도 분석. 자 여기 TH라고 했죠. 혹은 여기 T low라고 했죠.
그럼 T 로우가 뭐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겠어요? 바로 상태 A로부터 PV는 nRT low 요거와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상태 B로부터 P0는 EV0 nRTH 요거와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상태 B는 압력이 P0, 부피가 EV0인데 그때 온도를 TH라고 했으니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이런 결과임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바로 알 수 있는 건 TH가 T low의 두 배인가 보다. 또 금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지요. 과정별 1계산. 자, 그러면 WAB. 자, 1의 원래 정의는 마이너스 인티그럴 PEX DV 맞나요? 원래 정의죠, 이안. 자, 그럼 여기서 AB 과정은 뭐가 일정한 과정이에요?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죠. 압력이 일정하니까 압력이 적분하고 무슨 관계가 되겠어요? 관계없이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빼기 P0 인티그럴 dV인데 이때 부피가 어디서 어디로 변해요? V0에서 2V0로 변하니까 2V0 빼기 V0 해서 마이너스 P0 V0. 그래서 AB 과정에서의 1은 요거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BC 과정. 그래서 AB 과정은 등압 가역 과정이라 얘를 이렇게 바꾼 거고요. BC 과정은 등온 가역 과정이죠. 자, 등온 가역 과정에서 수식 어떻게 표현돼요? 1 외우라고 했죠. W는 마이너스 nRT 로그 V1에서 V2.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nR인데 온도 고온 저온 뭐예요? TH 곱하기 로그 처음 부피에서 나중 부피죠? 처음 부피가 2V0고 나중 부피가 4V0니까 4V0, 2V0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해주면 자 nRTH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얘 그대로 넣어주시면은 2P0, V0 곱하기 자, 얘 계산을 해주면 샥샥 약분을 하면 로그 2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BC 과정의 1은 2V0, P0 곱하기 로그 2. 그래서 요만큼을 요렇게 바꾸었습니다. 아이고 앞에 마이너스 있고요. 그 다음 CD 과정. CD 과정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죠? 0이구나. 왜?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부피 변화가 없으면 팽창일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부피가 일정한 정적 과정이니까 여기서는 일이 없겠구나. 자, 마지막으로 WDA 과정. 자, 이것 또한 무슨 과정이냐면 등온 가역 과정이에요. 그러면 등온 가역 과정에서 1 조수식이죠. 그럼 마이너스 nR인데 이때 온도는 THT 로우 뭐예요? T 로우죠? 그 다음 곱하기 로그 부피가 어디서부터 어디입니까? 4V0가 처음이고 V0가 나중이죠. 그러면 V0 나누기 4V0 됐죠?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nRT 로우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네. 그럼 바로 P0, V0로 바꿀 수 있고 이때 이 녀석은 마이너스 2 로그 2가 되겠죠.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얘는 P0, V0의 로그 2 되십니까?
그러면 따라서 전체는 AB, BC, CD, DA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쭈루룩 계산을 해주면 얘 더하면 복잡한 것 같지만 뭐만 덜렁 나와요? 마이너스 P0, V0. 됐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때 전체 가정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얼마입니까? 전체 가정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얼마입니까? 0이겠죠? 왜 0일까요? 다시 원래대로 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온도 변화 있겠어요? 온도 변화 없겠죠? 그러면 이때 Q는 얼마겠습니까? Q는 바로 내부 에너지 빼기 W가 되겠죠. 그래서 P0, V0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도 비슷합니다. 열량을 흡수한 다음 그걸 고스란히 뭐로 쓴 겁니까? 일의 형태로 외부로 방출한 겁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변함이 없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태화